안녕하십니까. 스리란 여세의 땅 따먹기 이랑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울산의 다세대 이제 빌라 경매로 전세금을 이제 못 받고 나갈 네, 경우에 네. 지금 임차권 등기 전입을, 명령. 네, 네, 전입을 빼자니 네, 대항력을 상실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음, 오늘 교수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110181, 소재지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다세대 빌라로서 네, 이제 강제 경매를 하셨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네, 교수님 강제 경매를 신청하셨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원래 이제 임차인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보증 계약을 했겠죠. 도시보증공사랑. 그래서 이제 보증공사로부터 그 보증금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제 보증공사가 이제 임차인한테 돈을 줬으니까 그 채권을 이제 양수받게 되는 거죠. 네네. 보증공사가. 네네. 그래서 이제 보증공사가 이제 채권자로서 지금 강제경매가 이제 들어온 그런 사건입니다. 감정가가 1억 5,300이고 지금 49%에 7,497만 원에 5월 16일 날 지금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네. 지금 외부 상태를 봐서도 지금 아주 상태는 좋아 보인다, 그죠? 네. 지금 사용 승인이 그러면 2015년도로 15년이면 한 네, 8년 네. 정도 된 그래서 건물이다, 그죠? 네.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보시고 두 네. 번 유찰되고 지금 3회차입니다. 네. 지금 임차인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차인들을 한번 보실 건데 네. 지금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시는 분이 음. 2016년도 5월에 전입과 확정은 16년도 4월에 하셨어요. 네. 네. 보증금 1억 5,600에 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지금 10월에 또 이제 전입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간 임차인은 두 명으로 보여지는데 등기로 보면서 네. 한번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17년 5월에 5월 지금 17일에 매매를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네, 대금 치르고 이제 등기했는가 보네요. 접수가 네, 5월 네, 18일이다, 네, 그죠? 그래서 소유자 성목자 씨가 이제. 네. 네. 근데 앞에 보시면은 16년도에 지금 네. 전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은 네. 그러면 그 이제 안고 사시, 뭐, 세를 안고 안고 사시는 샀다고 뭐.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강제 경매를 지금 넣으셨고, 네. 을부에 보시면 이분이 음. 지금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고 지금 주택 임차권으로 네. 등기를 하시고 이제 나가셨는데 아마 네네. 그 보증금을 그걸 못 못 돌려받으니까. 받고 이제 이사를 나가시면서 이제 하신 것 같죠. 네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어떤 것인지 교수님 설명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법에서 이 임차인들이요. 네. 임차권은 이제 제가 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임차권은 그 임대인이라는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물건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완전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권리 주장을 못 하니까 대항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제 특별법에서 그냥 전입신고만 하고 그 주택을 점유만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을 등기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제 효력을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리면 아까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주민등록을 이제 그쪽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럼 대항력을 상실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고 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대항력과 그다음에 이제 확정자 받은 우선 면제권도 있거든요. 그 우선 면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이사 나갈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고, 그럼 이 아까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임차인분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서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지금 이제 이사를 나가신 거죠. 그러고 이제 비어져 있으니까 아마 비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누군가가 지금 전입신고를 그 이후에 이제 누군가가 전입신고로 돼 있는데 사실 근데 이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전입만 돼 있는 겁니다. 그쪽에. 네. 보증금도 신고를 안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전입만 했지 확정입자나 뭐 배당 요구도 하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않으셨고. 예. 그럼 사실상 아마 이 정도 아까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이 그 물건 가격이 네네. 1억 5천 몇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까 전세 보증금이 또 1억 5천 몇백만 네네. 원이에요. 오히려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크더라고. 네네. 근데 그 금액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증금 주면서 사실 임대차 들어오실 임차인분이 계실까요?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저기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강제임대 개시 결정 그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보다 먼저 전입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한다라면
만에 하나 진짜 네. 보증금을 준 임차인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맞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만약에 변제되지 아니하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이제 매수 신청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임차권 등기명령 뒤에 이제 들어오는 전입자는 최우선 변제는 교수님 못 네. 받지 않습니까? 예, 최우선 변제는 제외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집을 비워놓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소액이다라고 하면 소액 임차인은 설령 우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먼저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학상. 그래서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담보물권자가 같은 이제 저당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뭐, 그보다, 나보다 더 늦은데 얘가 먼저 또 최우선 면제를 받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고 나가신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그 임차인이 설령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네. 주의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임차인이 이제 선순위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셔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자가 지금 이제 보증금을 다 반환을 못 받아도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지금 네네. 제출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지금 금액이 계속 떨어질까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제도를 잠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넣으면서요. 만약에 아까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요. 설령 경매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낙찰자가 인수하셔야 돼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경매가 가격이 유찰될 수밖에 없어. 이제 매수 신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 보증금 혹시 못 받으면 그 돈까지 내가 다 안아야 되니까. 그럼 자꾸 유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공사가 그러면 돈의 이제 회수가 늦어지게 되니까 미리 확약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권리를 이제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도 전부 다 말소시켜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확약서가 이제 네.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 신청을 하신 분은 이제 아까 선순위 임차권자 그분은 즉 이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그 채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인수하지 않으시니까 매수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